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이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쁜 세상이라 그런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사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잊지 않았으면 하는 어버이의 의미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누구나 어버이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어머니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어머님은 당뇨합병증과 심장판막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부족한 살림에 6남매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 8식구는 늘 새벽부터 봉투를 접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때 치료받는 걸 회피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인데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꾹꾹 참으셨던 게 아닐까.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뇨합병증이 심해졌고 지병이었던 심장판막증도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했는데 급격한 시력 악화로 투약할 눈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52년 인생 중에서 약 18년 투병을 하셨어요. 인생의 약 3분의 1이 투병되었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의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아니, 행복한 시간이 존재하긴 했을까? 제 눈에 비춰진 우리 어머니는 마음껏 웃고 지낸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프셨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탓인지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머니라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쓴 시인데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와 닿더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목, 어머니.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 깔고 온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어머니는 너무 오랜 기간 투병하셨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어머니도 여자였고 어머니의 가슴에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철이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은 엄마와 아빠의 꿈을 알고 있을까? 부모는 늘 자녀의 꿈을 궁금해하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도와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다만 넉넉히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죠. 자식들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고 있겠죠?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첫째,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님과 의견 충돌이 잦았어요. 그땐 아버님의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했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어느 선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뜻이 관철된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 알았죠. 아버님이 제 뜻을 꺾지 않고 물러나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마치 제가 제 아버님에게 했던 것과 같은 아주 판박이처럼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죠. 제 아버님이 저를 믿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끔씩 저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늘어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뜬금없이 아들이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어보면 일전에 어떤 일로 제가 아들과 대화할 때 했던 이야기를 소환해서 막상 자기도 결혼하고 보니까 아빠 말이 맞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네 할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많이 충돌했지만 결론은 항상 할아버지가 물러나셨지. 근데 너희들을 낳고 길러보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맞더라. 고맙다 아들. 아빠 생각에 동의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둘째, 자식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나를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아들과 딸에 관한 사례를 하나씩 공유해 보겠습니다. 딸아이는 동물병원 수간호사로 벌써 12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와 함께 산행을 하거나 남한산성 성곽을 돌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요청하곤 하죠. 취직과 동시에 저축하고 징검다리 연금 가입하고 청약저축 들어가고 결혼 준비할 때 또 직장 내 동료들과 상담하는 방법까지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저는 제 의견을 말했어요. 딸은 자기 삶에 제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면 자신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부족한 이 아빠에게 물어주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부모은행이란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의 부모은행이 아니었으면 버거웠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제 아들도 저를 부모은행 삼아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디딤돌의 요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드럼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드럼 교습소에서 드럼 전문 학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도운 적이 있습니다. 드럼 교습소를 운영했던 약 5년의 기간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드럼 학원으로 확장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고 발전되길 응원할 뿐입니다.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셋째, 가치 있는 인생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년 인생이란 말이 쉽게 통용되는 사회죠. 문제는 오래 사는 것만큼 의미 있는 흔적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부담만 남기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기억 속에 엄마와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언젠가 아들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빠는 능력자야.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버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 밝으시죠. 아버님이 책을 좋아한 탓이라 그럴까요? 저도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저도 아들과 딸에게 무언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아들, 딸에게 전해지길 기대하죠. 책과 칼럼을 쓰고 영상을 남기는 일련의 작업을 쉬지 않고 하는 모습도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훗날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좋은 흔적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도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나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뿐이니까요. 오늘은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이란 주제로 세 가지를 압축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식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나를 끊임없이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치 있는 인생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자식들의 기억 속에 좋은 어버이, 닮고 싶은 어버이, 그리고 사랑하는 어버이로 존재합시다. 감사합니다.